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대청중학교 영어과 교사 이혜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해 한 학기 동안 중학교 2학년생들과 함께 진행한 영어 원서 읽기 수업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발표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첫 번째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시작하며에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파트에서는 수업과 평가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리플렉션에서는 이렇게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마치고 난 저의 소감과 느낌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한 학기 영어 원서 읽기 수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늘 책과 씨름하는 아이들, 진짜 책을 만나 혼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싶었다라고 적어 보았듯이 결국 이 수업의 고민의 시작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은 공부를 참 잘합니다. 성적도 매우 우수하고요. 영어 교과목의 경우에도 학업 성취도를 B 이상 받는 친구들이 대다수일 정도거든요. 그런데 늘 아쉬웠던 것은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머리만큼 마음은 단단히 여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2년 전부터 시작된 팬데믹의 여파로 뭐든지 잘 해낼 것만 같던 그 아이들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위기에서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알고 스스로 굳건하게 버텨 이겨내는 힘을 북돋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이렇게 책 읽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어 원서 읽기 수업은 저의 로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을 통해 이미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토대가 잘 짜여진 국어과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살펴보기도 했고, 연수를 통해서 실제로 이미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계신 영어과 선생님들의 사례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어 원서 읽기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쉽진 않았는데요. 벌써 2년 전이죠.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한 혼란한 시국이 저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늦어지고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좀 더 유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처음으로 영어 원서 읽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난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영어 원서를 읽어야 된다라는 부담을 아이들에게 최대한 주지 않고,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 마음을 다독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책을 통해 키워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또 한 번 영어 원서 읽기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이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움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에는 등교 수업과 실시간 원격 수업이 병행되어서 아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고스란히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영어 원서 읽기 수업에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지점은 바로 어떤 책을 읽을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스스로 가장 좋아하는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 이 수업을 기획했을 때부터 같은 곳, 즉 같은 책을 읽으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보다 나다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책을 고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책의 내용이 물론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생각할 거리가 충분하고 다양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수업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책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학년 선생님들과 긴 논의 끝에 The One and Only Ivan이라는 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캐서린 애플게이트라는 작가가 지은 책으로 2013년 유베리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AR 지수 3.6, 렉사일 지수 570으로 중학교 2학년생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서커스 쇼핑몰에 살고 있는 주인공 고릴라 아이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이 주인공들이 스스로 자아를 찾고 지켜나가는 여정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동물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사로서 우리말 번역서, 영화, 워크북 등이 함께 있어서 수업 자료로 활용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였는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2학기에 총 10주 동안 매주 한 차시씩 총 10차시의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책의 내용을 5부분으로 나누었고 부분별로 2차시씩 수업을 기획하였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함께 읽고 나누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들은 함께 읽고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부분별 첫 번째 시간에는 개별적으로 책을 읽고 리딩 저널을 작성해 보도록 하였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으로 깊이 읽기, 주제 탐색 활동, 액션 미션 수행 등과 같은 다양한 모둠 활동들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리딩 저널과 모둠 활동에서 활용한 클로즈 리딩 액티비티 활동지 점수를 평가에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책을 모두 읽은 후에 최종 서평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수업 중 이루어진 활동들과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영어 원서 읽기 수업 같은 경우는 활동 과정 그 자체가 평가였습니다. 학생들에게도 평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점수가 쌓여가는 수행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만큼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 자체를 평가에 그대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도 점수에 쫓기지 않고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 자체에 좀 더 몰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 나가는 활동을 하기에 앞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책을 읽어 나가기에 앞서서 어떤 점을 고민하며 책을 읽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빅 퀘스천을 활용하였는데요. 제가 던진 빅 퀘스천은 바로 애니멀 라이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동물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라는 것인데요. 짧은 영상과 author's note를 통해서 동물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실제로 이야기 속에서 작가가 주인공 아이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통해 아이들이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놓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시간, 개별적으로 책을 읽는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막상 조용히 혼자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려고 보니 그 시간이 낯설고 어색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아이들도 혼자 말없이 오롯이 책에 열중하며 사색하는 시간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또 금세 나름의 방법으로 그 시간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아이들이 좀 더 유의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표시를 남기며 메모하며 책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표시한 것을 토대로 하여 각자 리딩 저널을 작성할 때나 아니면 다음에 이어지는 차시에서 모둠 활동을 할 때 자신이 잊고 있었던 기억을 되살리거나 혹은 생각의 흐름을 되짚어 보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트별로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이와 같이 리딩 저널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작성해야 하는 모든 활동지들은 모두 우리말과 영어를 혼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능한 자유롭게 마음껏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자칫 영어로만 쓰도록 할 경우 아이들의 생각에 제동을 걸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1번은 표지이고요. 2번과 3번은 영어 원서 읽기 수업을 앞두고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다짐과 책의 이야기를 예측해서 써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였고요. 4번과 5번 활동지가 아이들이 책을 읽고 개별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4번은 스스로 기억해 두어야 할 표현들을 정리해 두는 곳이고요. 5번은 파트별로 이야기를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간단히 기록해 두는 내용으로 summary, memorable lines, 그리고 마지막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 and answer에서는 파트별로 제가 미리 제시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적고 자신이 또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적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실제 아이들이 어떻게 리딩 저널을 작성했는지 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책의 이야기를 예측해보는 내용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제 파트별로 아이들이 정리한 리딩 저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트별로 책을 읽고 리딩 저널을 작성한 후에는 Close Reading Activity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활동의 목적은 소설 속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첫 시간에 제시했던 Big Question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차 시에는 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느낀 바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면 Close Reading Activity 시간에서는 친구들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소설 속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혼자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함으로써 비판적으로 사고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소설 속 배경과 등장인물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하였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스텔라의 죽음의 배경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였고, 세 번째 시간에서는 주요 사건들과 줄거리를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파트에서는 동물원과 동물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였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소설의 결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동물권 보호를 위해서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모둠별로 토의를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파트별로 어떤 활동지를 가지고 모둠 활동을 진행하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등장인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였는데요. 먼저 모둠별로 이야기를 읽으면서 궁금했었던 점 한 가지를 정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도록 하였고, 이어진 부분에서는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활용하였는데요. 일단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빅탐몰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세 단어로 각각의 등장인물들을 묘사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책에서 아이반이 Stella is a mountain 이라 말하며 메타포를 활용한 것을 예로 들어 보이고 각자 마음에 드는 등장인물을 고른 뒤에 이렇게 메타포를 활용해 묘사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주인공들 가운데 하나인 스텔라가 사람들의 모진 대우와 혹사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공감과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In Memory of Stella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첫 번째 파트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별로 이야기 속에서 가장 궁금했던 점을 떠올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했고요. 개별적으로 아이반이 되어 죽은 친구 스텔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짧은 편지글로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편지글을 모두 쓴 후에는 모둠원들끼리 서로 돌려 읽어보며 서로의 편지글에 스텔라의 입장이 되어서 한두 문장의 짧은 답을 남겨보도록 하였는데요. 이렇게 책 속의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봄으로써 책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와 같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지금까지의 주요 사건들과 줄거리 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에서는 퀴즈즈라는 온라인 앱을 활용해서 모둠 대항 리뷰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면서 지나갔던 책의 내용들을 다시 되짚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전개될 이야기는 어떨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지에서 첫 번째 여러 가지 문제들은 퀴즈에서 활용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담아 보았던 것이고요. 이 두 번째 파트가 예측하여 적어 볼 수 있는 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주인공들의 서커스 쇼핑몰 탈출이 가시화되는 부분으로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물원의 필요성, 동물권 보장 등에 대해 아이들과 본격적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모든 별로 동물원이 실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였고요. 찬성과 반대에 대표되는 의견들을 미리 제시해서 이야기거리가 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이어진 부분에서는 모둠원들과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적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 아이반이 탈출을 꿈꾸면서 호음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을 떠올리며 내가 실제 아이반이라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는 주인공들이 드디어 서커스 쇼핑몰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활동에서는 이와 같은 결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결말이 마음에 드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인공 아이반에게 마일이 실버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동물권 보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동물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읽고 난 후여서 아이들이 많은 생각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아이들의 실제 활동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와 같은 아이들의 활동지들은 가능한 모두 반별로 패들렛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미처 알지 못했던 친구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였고요. 친구들의 글에 댓글을 달아주는 친구들에게는 북웜이라는 스탬프판에 도장을 찍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호응을 유도하였는데요. 그 도장판은 나중에 생기부 교과 세트 기록 시에 참고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 서평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리딩 저널과 클로즈 리딩 액티비티 시간에 활용한 활동지들을 모두 점수에 반영하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최종 서평 활동을 진행하여 평가 점수에 넣었습니다. 이 마지막 최종 서평 활동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초의 의도대로 아이들에게 평가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감상평을 시로 쓰고 낭송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상평을 시로 쓰고 낭송한다는 것이 쉽게 들리지는 않으실 텐데요.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지난해 여름에 교내 국제문화나눔 주간에 시화전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시가 무엇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경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유롭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감상평을 있는 그대로 남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최종 서평 활동은 총 4차 시 일주일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2시간 동안 개요와 초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였고요. 시를 완성할 때까지 아이들은 인터넷과 사전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시 쓰는 과정에서는 2가지를 염두하도록 하였는데요. 내용에서는 주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야 된다고 강조하였고, 시적 운율이나 비유법 등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구성에서는 행간이 짜임새 있게 연결이 되어져야 하고 10행 이상의 길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시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자신만의 감상시를 완성해 나가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흐뭇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시를 낭송해 보도록 하였는데요. 표현력과 전달력을 신경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 담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잘 살려 또렷하게, 명쾌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의 다름과 나다움을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시 낭송은 많이 부끄러워했지만 멋진 모습으로 큰 호응을 얻은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활동지들은 최종 서평 활동에서 활용했던 것들인데요. 왼쪽 것은 개요와 초안을 작성할 때 활용했던 활동지입니다. 먼저 책을 모두 읽고 난 후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보도록 했고요. 이어서 시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최종 시를 작성할 때 활용한 양식인데요. 모든 것을 참고해서 쓸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내용들도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시를 친구들이 어떻게 낭송했는지 5명의 친구들의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that it's tough. People are very rough. You are not free so that people can see. Feel like rocks are on your back. Your heart is a stone that is in lack. But don't give up. You should stand up. You are the one and only. You will someday roll on the lovely field happily. At first, when the owner cries, "Be tame," I hear Ruby sigh. A new world before youthful eyes, wherein keepers decide who dies. Each set apart in a square cell, animal cages enter human hell. Snap flash forward 6 months or so, humane zoos where animals must go. At last the announcer proclaims, "A zoo is safe." I hear Julia laugh. Bars reopen and nature resumes. Life was normal as Ivan prospered. From page 1 to literally 300. There once was a gorilla, mighty and strong. Then the hunters came and went, and he was put inside a wall. Stuck inside a little domain, oh, what did he do wrong? Sentenced forever to intervene the humans while staring at a wall. The gray mountains came and went, and infection, oh, what a shame. Nothing left but artistic sense for $40 per frame. Putting his hand inside the bucket of colors, dreaming of place, oh, magical zoo. And his cage can't keep him forever, was the health inspector saying boo. So he found this place in family, something he never thought to coming back. With his friends now once again reunited, he is proud to say mighty silverback. C-A-G-E, cage. A place where I get separated from my family. A place where I lose my identity. It's not a domain, it's just a cage. H-O-M-E, home.
a place where I have friends, a place where I can be me. It's my domain, it's my sanctuary. Ivan or a gorilla. The domain is safe, but it's the cage. I am famous, but I'm not. Everyone likes me, but they don't know me. I am me, but there are others to replace me. Am I happy? Am I sad? Am I Ivan or am I a gorilla? I am a gorilla here, but Ivan out there. And I know I always wanted to be Ivan, the mighty silver black, the one and only Ivan. 나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들이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될지 궁금해하면서 시작한 영어 원서 읽기 수업이었는데요. 모든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제 마음이 통한 것 같아서 마음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아이들이 원서 한 권을 모두 읽어냈다는 뿌듯함을 느꼈고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음에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답변들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간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영어 원서 읽기 수업은 계속해 나갈 마음이라서 또 새로운 아이들과 어떤 판에서 그들의 자라나는 마음의 길을 견주어 볼 수 있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영어 원서 읽기 수업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께 저의 경험이 작은 용기가 되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